안녕하세요. 송영TV의 송영옥입니다. 오늘은 퇴직 후 건보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하자마자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른다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실제로 많은 분들이 퇴직과 동시에 건강보험료가 2배 이상 껑충 뛰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20년, 30년 열심히 일하고 드디어 이제 숨 좀 돌리려고 하는데 첫 달부터 건강보험료 폭탄 고지서가 날아오면 진짜 억장이 무너질만 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는 방법, 연금 활용 팁까지 꼭 필요한 건강보험료 절감을 위한 해결법을 한눈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분류되죠. 직장 가입자가 있고 지역 가입자가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입하는 게 직장 가입자고요. 그리고 직장에 다니지 않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스 같은 사람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지역 가입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는요, 건보료 산정이나 부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월급에 대해서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반면에 지역 가입자는 월급이 없으니까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보험료를 곱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 부담이 50%밖에 안 되죠. 50%는 회사에서 부담해주고 50%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지역 가입자는 100%다 자기가 부담해야 된다는 점이 조금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장 가입자보다 지역 가입자가 건강보험료와 관련돼서는 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은 건보료 산정도 직장 가입자는 월급만 가지고 하는데 지역 가입자는 소득 그리고 재산을 다 합해서 하니까 기준이 되는 재산 자체가 틀리죠. 훨씬 더 좀 불리하게 돼 있고요. 부담도 직장 가입자는 50%만 하면 되는데 지역 가입자는 100%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 가입자가 건강보험료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면은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바뀌면서 그 산정 기준이 대상이 소득과 재산을 합해서 보험료율을 적용하게 되고 그리고 50% 부담하는 것을 100% 자기가 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막 2배 이상 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피부양자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직장 다니고 있으면 그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건강보험료를 하나도 안 내도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남편이 계속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직장을 퇴직하게 되면은 지역 가입자가 되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배우자인 부인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하면은 그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남편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은 남편은 건강보험료를 하나도 안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피부양자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지만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 피부양자입니다. 그래서 퇴직하게 되면은 자기의 배우자 또는 자기의 자녀의 건강보험에 등록을 하면은 하나도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피부양자 제도는 누구나 다 피부양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 가족 요건이 있는데요. 가족 요건으로서 배우자이거나 직계 존비속, 다시 말해 직계 존속은 어머니, 아버지를 말하는 거고요. 직계 비속은 아들, 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있거나 또는 형제 자매여야지 가능하고 그 외에는 피부양자 제도를 활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소득 요건이 있는데요. 소득 요건은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2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게 연간 소득 기준입니다. 연간 모든 소득, 뭐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런 거 다 합해서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고 만약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세 번째 조건은 재산세 과표 기준으로 해서 5억 4천만 원 이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부양자 제도는 보험료 영원 제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퇴직 후에 가족 명의의 건강보험에 등록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가능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하시면은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퇴직하면 건강보험료가 2배로 뛰는 이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험료를 산정하는 계산 기준과 그다음 보험료 부담 기준이 달라서 그런 것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거든요. 근데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의 월급에 해당되는 소득뿐만 아니라 별도의 자기 재산도 있죠. 집도 있고 금융재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재산까지 합해서 거기다가 7.09% 곱하니까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 가입자는 본인 부담 비중이 50%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50%는 회사에서 부담해 주는 거죠. 그런데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100%를 전부 다 본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 다니다가 퇴직하게 되면은 건강보험료가 2배로 팍 뛰게 되는 거죠. 건강보험료 낼 때 장기요양보험료라는 것도 같이 내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료하고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하면은 약 한 8% 정도를 내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료 어떻게 절감하는 게 좋은지 가장 확실한 4가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부양자 활용 전략.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하나도 안 내게 되니까 엄청나게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퇴직하자마자 자기 배우자나 아니면 자기 자녀 앞으로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이 가장 보험료를 절감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미 계속가입 활용 전략이라고 해서 이 제도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퇴직한 직장인에 대해서는 3년간 기존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임의 계속 가입 제도입니다. 그래서 퇴직하자마자 지역 건강보험료 나온 거 바로 내지 마시고 임의 계속 가입 제도 신청을 하시면은 3년 동안 그동안에 직장에서 받았던 정도의 보험료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배까지 뛰지 않고 직장에서 내던 정도의 보험료로 3년 동안 계속 낼 수 있으니까 이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겠죠. 다음 세 번째는 절세 상품을 활용하는 게 좋은데요. 비과세 상품이나 저율과세 상품이나 연금 계좌나 개인 투자형 국채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내 재산을 이왕이면은 일반 상품 말고 이런 비과세 상품이나 저율과세 상품이나 연금 계좌 그리고 개인 투자형 국채 등으로 이런 상품에 가입시키는 것이 다른 상품에 가입하는 것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 전략으로 재취업을 하는 거죠. 재취업하면 다시 또 직장 가입자가 되니까 직장 가입자가 되면 월급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가 책정되니까 보험료가 작아질 거고 또 그중에서 50%는 회사가 내주니까 더 적은 보험료를 내겠죠. 금융자산이 10억이 넘어도 건강보험료가 영원히 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건강보험료 상장할 때 적용되지 않는 금융상품만 갖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정도의 금융상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집이나 다른 부동산 자산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건강보험료가 0이 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다른 자산이 없고 금융자산만 한 10억 화면으로 제시된 이런 상품으로 구성하고 있다고 하면 건강보험료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다른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절세 상품, 분리과세 상품, 분류과세 상품 이런 곳으로 상품을 구성하면은 건강보험료를 많이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지 않은 금융상품에는요, 비과세 상품에는 ISA 계좌, 그 다음에 비과세 종합저축, 상호금융의 예탁금, KRX금, 그 다음 주식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고요, 장기저축성보험도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 제외됩니다. 연금저축 IRP, 이게 사실은 이 연금에 대해서 그 건강보험료 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나라는 연금저축 IRP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 개인 투자형 국채, 그다음 투용자 집합투자기구 이런 것들이 이제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 적용되지 않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분류과세 상품이나 1,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같은 경우도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 적용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보험료가 좀 부담된다 그랬을 때는 이러한 상품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자산을 구성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를 절감하려다가요, 손해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례를 제가 몇 가지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리한 연기연금을 신청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65세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연금 180만 원을 5년 동안 연기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에서 연기연금 신청할 수 있죠. 최대 5년까지. 그렇게 해놓고 이분은 굉장히 힘들게 사신 겁니다. 5년 동안 그 국민연금을 연기시켜놓고 180만 원을 못 받는데 소득도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살기가 힘들어진 거죠. 5년 동안에 한 1억 원 정도 수령할 수 있는 기회를 다 포기한 거거든요. 대신에 5년 후부터는 좀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5년 동안 너무 힘들게 사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좀 줄이려고 하다가 국민연금을 못 받는 통에 생활을 굉장히 힘들게 해야 된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연기연금은 좀 적절하지 않다. 건강보험료를 내더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적정 시기에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과도한 소득 분산으로 손해를 본 경우가 있었는데 71세 박모 씨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조금 누구한테 줘버리면은 재산이 적어지니까 건강보험료가 절감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금 3억을 아들한테 증여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증여세가 무려 4천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이것은 건강보험료 몇 천만 원 아끼려다가 증여세 몇 천만 원을 내는 꼴이니까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케이스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고요. 세 번째는 과세 표준을 낮추려고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가 있었는데 67세 최모 씨 같은 경우에는 재산 5.4억 밑으로 가면은 피부양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건강보험료 안 내도 되잖아요. 그거 맞추려고 6억짜리 아파트를 5.3억, 5억 3천만 원에 매도해버렸습니다. 그럼 7천만 원 손해본 거죠? 건강보험료 몇만 원 아끼려다가 7천만 원을 다 손해본다? 이것은 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말소 후에 재등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61세 정 씨 같은 경우 피부양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장사하던 것을 그만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을 없애버리면은 피부양자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피부양자 상태로 돼서 계속 건보료를 안 내기 위해서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폐업을 하니까 이제 먹고 살 돈이 없어지는 거죠. 장사를 하고 그랬을 때는 매월 수입이 있어서 그걸로 먹고 살았는데 폐업을 해버리니까 먹고 살 돈이 없어졌다. 건강보험료는 안 내게 됐지만 먹고 살 돈도 없어졌다. 그래서 1년 후에 결국 이분이 재개업을 했습니다. 재개업하다 보니까 인테리어도 새로 해야 되고 뭐 권리금도 내야 되고 그러면서 한 5천만 원은 손해 보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몇만 원 그 건보료 안 내기 위해서 이렇게 폐업까지 했지만은 5천만 원 손해라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보험료 절감액하고 그리고 기회비용을 따져봐서 어떤 것이 더 큰가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지 무조건 건강보험료를 줄이겠다는 것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경우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를 좀 줄이기 위해서 공적연금 수령액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유불리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기연금을 받으면 연금을 좀 적게 받게 되니까 그런데 연금액을 낮춰서 건보료를 절감하는 것은 일시적이지만은 연금 총액 자체가 나중에 장기적으로 가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추납으로 연금액을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납으로 연금액을 높이면은 국민연금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건보료 절감 효과보다는 건보료가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연금 총액은 더 많아지겠죠. 건보료는 좀 더 내는 대신 나중에 연금 수령액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괜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와 관련해서 공적연금 수령액 조정하는 것은 건보료 증가하고 연금 수령액 증가가 어떤 것이 더 큰가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건보료 증가보다 연금 증가가 더 크다 그랬을 때는 추납 같은 걸 통해서 오히려 연금을 많이 받으면 되니까 건보료 조금 증가하더라도 별로 신경 쓸 것이 없고 건보료 증가가 연금 수령액 증가보다 더 크다 그랬을 때는 건보료를 중심으로 생각해서 건보료를 절감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60세 최모 씨는 1천만 원을 추납을 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추후 납부를 했습니다. 1천만 원이나 추후 납부했기 때문에 적은 돈이 아니죠. 그랬을 때 건강보험료가 얼만큼 증가하고 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1천만 원을 추납을 했더니 건강보험료는 이분 같은 경우 매월 7천 원씩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연금 수령, 예상되는 연금 수령액 증가액을 봤더니 무려 10만 원이나 됩니다. 2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건강보험료는 한 210만 원 정도 늘어나는데요. 연금 수령액은 무려 3천만 원이나 늘어납니다.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것보다 연금 수령액이 늘리는 방법들이 훨씬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경우에는 추납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건강보험료가 좀 늘어나더라도 추납을 통해서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연소득 2천만 원을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연소득 2천만 원 이하가 돼야지 피부양자 자격이 생기고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도 되겠죠. 그래서 내가 퇴직 후에 만약에 연소득 2천만 원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건강보험료 안 내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고 재산이 적은 사람은 이 피부양자 유지를 위해서 연소득을 2천만 원 이하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돈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집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국민연금은 해마다 계속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1,800만 원, 1,900만 원일지라도 이게 조금 지나면 2천만 원도 초과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또 건강보험료 내야 됩니다. 그래서 건보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 소득을 줄여버리면은 연금 혜택이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건보료 조금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보다도 나중에 연금 수령액을 더 높여가는 그런 방법이 장기적으로는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준비만 하면은 절대 폭탄이 아니다. 퇴직 전에는 반드시 세 가지는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피부양자 등록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계속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절세 상품을 가능한 한 많이 활용하자. 이 세 가지는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세 가지를 미리 세팅하면요, 건보료에 대해서 폭탄이란 말은 나올 필요가 없고요. 건보료는 관리 가능한 항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